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뉴욕주, 특히 롱아일랜드의 확진율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사이오셋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한인 교장이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주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한국 전라북도 특산품 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뉴욕주가 어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뉴욕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꼭 1년이 됐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의 확산으로 뉴욕주, 특히 롱아일랜드의 확진율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14일 파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승인,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는 1회 이상 접종자가 65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78.6%, 접종 완료자는 590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70.8%를 기록했습니다. 보르벨로는 1회 이상 접종자율은 맨하탄이 전체 인구의 88%로 가장 높은 반면 완전 접종률은 퀸즈가 78%로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 64%로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18세 이상 성인 인구 기준 1회 이상 접종률은 89.9%, 접종 완료율은 82.1%로 사실상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했지만 확진율 상승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인 밀집 지역인 우편번호 11354 플러싱 지역은 전체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이 무려 99%에 달했고 완전 접종률이 93%에 달하는 등 한인타운 대부분 지역이 1회 이상 접종률이 95%에서 99%에 달했습니다. 사이오스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한인 교장이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오스의 사우스 그로브 초등학교의 안미정 교장이 인종차별적 괴롭힘의 표적이 됐으며 나수 카운티 경찰국이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은 사우스 그로브 초등학교 주변에 손으로 만든 표지판들을 게시하거나 해당 구역 사무실로 편지를 보내는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부터 표지판이 붙어 있었는지 또 무엇이 쓰여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관계자인 톰 로저스는 이메일을 통해 이 지역은 모든 증오 또는 편협한 행위를 규탄하며 우리는 조사를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커뮤니티 구성원에 대한 분열적 인신 공격은 우리 모두에게 모욕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안미정 교장은 2016년부터 사우스그로브의 교장직을 수행했으며 롱랜드 카운티에서 19년 동안 교사와 교장 등 교육자로 일해왔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 한국 전라북도 특산품 전시를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13일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은 주류 정치인들과 주 뉴욕 총영사관, 전라북도 관계자, 기타 내외빈들이 모인 가운데 전라북도 특산품 전시장을 오픈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전시관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주도로 전라북도가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과 전북 특산품 세계화 홍보 협약을 맺은 결과 추진된 것으로 향후 상설 전시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500만 원 상당의 전북 특산품을 박물관에 기부를 해주시면 그것을 메인스트림 아메리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박물관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특산품들을 세계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또 우리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격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오프닝 행사 자리에는 캐롤린 멀로니,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 의원, 잔 리오 뉴욕주 상원 의원, 랑킴, 에드 브런스틴 뉴욕주 하원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주 뉴욕 총영사관,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모인 내빈들은 테이프 커팅에 앞서 전라북도 지역의 문화, 공예, 장인과 전통 식품 등을 홍보하는 비디오를 관람하고 전시품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음식의 전통인 전라북도가 전주 비빔밥, 그리고 전통 술,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한국에서 음식의 본 고장으로서 알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서 그 한국의 문화, 특히 한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민사 박물관 측은 특산품 전시와 함께 한국 전통 사랑방을 재현한 공간을 마련해 2세와 3세 교육과 행사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어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가운데 뉴욕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민들은 미국이 전체적으로 확진율이 높지만 뉴욕주 일부 지역은 확진율이 크게 낮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과잉 방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맨하탄 헤지펀드 매니저는 주지사의 방역 규정 강화가 근시안적 조치이며 주민 대부분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일터 복귀를 늦추고 맨하탄 미드타운과 다운타운의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뉴욕주 주민들이 방역 규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방역 강화는 개인의 결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뉴욕에 이어 캘리포니아주도 내일부터 한 달간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으나 이곳 역시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인 여성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연방상원은 어제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를 제9항소법원 판사로 임명하는 인준 청문회를 열고 50대 45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연방지방법원 판사에 오른 루시고 판사는 또다시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지난 2016년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상원이 인준안에 반대,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인준이 무산됐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지난 10월 지명 뒤 사법부의 다양성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법관이 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재확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남편은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코로나19 공공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말연시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연말연시 여러 세대가 모이는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안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공공교육 캠페인의 일환으로 4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첫째, 백신 접종을 끝날 때까지 여행을 늦추는 것을 고려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서 출발하기 1일에서 3일 전, 돌아온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7일간 자가 격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휴가 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검사는 약국과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모임 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집된 공간을 피하고 야외 행사를 고려하라고 말했습니다. 실내 행사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손님들이 참석할 경우 코와 입에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2세 미만 유아에게는 마스크를 씌우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또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질환이 있거나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더라도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조치 준수로 연말연시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뉴스입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8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75%에 달했습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주민은 100명 중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1,400명 중 1명꼴로 고령층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65세 이상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높았지만 델타 변이의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과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우세종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조재인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Sadly, at least one patient has now been confirmed to have died with Omicron. 런던에선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44%가 오미크론 변이 관련으로 하루 이틀 안에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됐으며 어제 하루 신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1,500여 명이 보고돼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가 모두 4,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So I think the idea that this is somehow a milder version of the virus, I think that's something we need to set on one side and just recognize the sheer pace at which it accelerates through the population.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돼 10명을 검사하면 3명 이상으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에서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3,000여 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318만 명에 이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등장으로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세계인들의 좌절감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우울이 세계를 장악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정체와 확산을 반복하면서 방역 정책도 느슨해졌다가 강화되는 일이 이어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과 좌절도 반복이 되면서 정신적 피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랜 고통 끝에 위드 코로나에 들어갔으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 락다운에 버금가는 봉쇄에 돌입했고 런던에 유학 중인 학생들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코로나19에 대해 통합된 대응을 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개별적인 방역 정책을 취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역을 위해 내 삶을 얼마나 더 포기해야 하느냐는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가 보름만 남기면서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영주권 등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일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무부는 오는 2023년 12월 말까지 비자 발급 담당 영사에게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국무부는 코로나19로 해외 공간의 대면 업무가 제한되면서 영주권 신청자를 비롯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막대한 정책 현상을 빚음에 따라 전격적으로 인터뷰 의무화를 일부 철회한 것입니다. 인터뷰 면제 대상자는 2019년 8월 4일 이후 이민비자 발급이 승인된 신청자로 해외 공간의 비자 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권에 따라 인터뷰를 받지 않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규정상 이민비자 신청자는 100% 인터뷰를 받도록 돼 있으며 일시적이나마 인터뷰를 면제받는 것은 미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2019년 8월 이후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인터뷰를 하지 못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 4만 9천여 명 중 상당수가 인터뷰 없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의 의회 난동 때 백악관 비서실장이 이들 시위대에게 안전보장을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회 난동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는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시위대들에게 주 방위군이 출동해 당신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원 특위는 5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메도스 전 실장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5일 의회 난동과 관련된 인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 방위군이 현장에서 친 트럼프 인사를 보호할 것이며 더 많은 지원이 대기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원 특위는 메도스가 9,00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하기도 했지만 지난주 의회 출석에 불응하고 추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원 특위는 메도스 전 비서실장을 의회 모욕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후반기 본회의 표결에 회부됩니다. 미중 갈등 속에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호주 총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공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SBS 권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에 선을 그으며 한중 관계 설명에 공을 들였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경제 의존도가 크고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나라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호주는 미국 주도의 안보동맹 오커스와 대중국 견제협력체 쿼드를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and we work together as liberal democracies heavily engaged in the region with much at stake to ensure for the benefit of all in the Indo-Pacific that those matters can be peacefully advanced.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타이완과의 양안 관계도 거론하면서 유사시 한국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당장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지부터 고민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대의 명분이 있다면서 참석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에 한중 우호 구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뉴욕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대규모 방파제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뉴욕시가 해수면 상승 등 기후 변화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동부 해안가 복원력 프로젝트의 하나로 14억 5천만 달러를 투입, 방파제를 세우고 숨은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이스트리버 인근 맨하탄 20가와 23가까지의 방파제가 이미 건립됐으며 로어 맨하탄 지역에는 오는 2026년까지 4km 길이의 해안선에 높이 5m의 방파제가 건설됩니다. 또 지하 배수 시스템과 변전소도 건립, 하수도 배출 능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허리케인에도 정전 피해를 막게 됩니다. 뉴욕시는 지난 2012년 허리케인 샌디가 엄습했을 때 해수면이 2.4m나 상승, 지하철이 침수돼 나흘간 운행이 중단됐고 뉴욕 증권거래소가 120여 년 만에 이틀 연속 휴장한 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뉴욕과 면한 840km의 해수면이 지구온난화로 2050년까지 60cm 상승하고 21세기 말에는 1.8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KC 뉴스데스크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